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방송 찍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나름 사이다 방송을 하고 싶은 까TV의 하나밖에 없는 제작국장 까PD입니다. 자, 간만에 뵀는데 제가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일단은 전에 쓰던 이 선글라스를 제가 오늘은 벗었습니다. 눈은 뭐 작아서 굉장히 못생겼는데 한간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방진 자식 뭐 선글라스를 끼고 뭘 겁나서 안 쓰느냐 하지만 여러분들 저 검색창에 한번 스매시라는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저희 그 매니블랙 그 포인트가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안 하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이쁜 안경이 생기면 한번 다시 끼워 보도록 하고, 왜냐면 마스크까지 썼는데 이거 선글라스까지 끼면은 너무 좀 그 뭐랄까 도둑놈 같지 않아요? 도둑놈? 너무 이거는 좀 그 주옥순 여사 컨셉 같아가지고 안 되겠고 이렇게 안경을 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이렇게 재난 대응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옷은 제 까TV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이영구 법무부 차관의 어떤 그 법의 형평성 그런 것을 지금 까도록 하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평등하다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심층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왜 이용구가 이렇게 잘 빠져나갔나를 생각해 볼 때 또 어떤 뒤에 그런 이면에 숨겨진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제가 조금 찾아내서 한번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허무맹랑하고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어차피 그 기사에 나온 얘기고, 그런 기사를 모아서 이렇게 취합하다 보면 어떠한 그 답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재정리를 할 뿐이에요. 사실은 일종의 까는 세계의 지편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경찰 가서 조사를 받거나 뭐 구류를 살거나 뭐 커다란 뭐 벌금을 당장에 냈고, 그런 것들의 일련에 대한 집행이 뭐 한 5일도 안 갔을 텐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법무부 차관 생각을 해봤더니 또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에 보듯이 왼쪽에 부리부리 박사 같이 생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생각났습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세 가지만 좀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생각할 시간을 줄 틈은 없고요. 첫째,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전직 현직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면 어떤 그 법조계에 굉장히 그 상하탑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왔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지켜야 할 그 법도 안 지킨 채 그 법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청산유수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 자기 변호를 한다는 거, 이 사실 가지고도 참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는데, 너무 길었다. 자, 일단 김학의라는 인물을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접대 사건으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이 당시 이 일이 벌어졌을 때는 박근혜 정권 때인데 굉장히 이 사람이 그 박근혜랑 친하고 또 실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하나도 안 다치고 있었다가 문재인 정권이 넘어오면서 다시 이 사건이 불거졌는데, 그 불거진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를 하는 거를 우리나라 검찰이 뒷덜미를 그 당시 잡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출국하는 사람을 잡아도 되느냐, 무슨 근거로 했느냐, 뭐 어떤 뭐 영장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한 죄를 지고도 해외로 째는 놈을 뒤통수 덜미를 잡은 게 이게 뭔 죄예요? 국민 상식에 이게 위배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이라는 이런 인물도 이 한 시대의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사실 지금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전직 박근혜 정권 때 그런 비리를 저지른 놈은 그 당시에 그런 비호를 받아서 그랬다 치고, 지금 이 민주당 정권에는 과연 민주가 있는가? 여러분, 참고로 저는 뭐 수구 골통 뭐 보수파 이런 유튜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 방송을 옛날부터 계속 지켜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편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구도 좀 저한테 까여야 합니다. 자, 주치 상태에서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성이라는 게 기본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자기 깨웠다고 개지랄 안 떨거든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한번 보세요. 잠자는 애를 이렇게 흔들어 깨웠다고 해서 하고 보통 일어나지, 왜 깨우냐고 개지랄 떨고 폭력 행사하는 그 놈치고 제대로 된 놈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놈이 바로 이용구예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 잘 나가는 변호사와 이 택시기사라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 지금은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귀천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택시기사를 함부로 폭행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직업의 귀천이라는 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돈이 많고 우월한 위치에 있고 이 사람이 좀 하찮다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은 그런 폭행을 행사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이용구라는 사람이 이게 뭐 법을 뭐 지키고 경찰이 보호를 이걸 떠나서 인간 댐댐이가 과연 이렇게 갖춰진 인성이 된 놈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런 이용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을 해놓고 아무 일 없다는 것을 뭐 그게 오버라는 것을 비호하는 이 민주당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당장 자르거나 어떠한 문책을 가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에요. 예, 제가 또 서론이,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 준비한 게 한 6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이 당시에 블랙박스가 존재를 했는데,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경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블랙박스는 없었고 그냥 뭐 딱히 뭐 이렇게 이유가 없고 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사 종결을 한 사건이다라고 했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지금 블랙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고, 그 상태에서 경찰이 택시기사가 그 블랙박스를 휴대폰으로 찍어간 것을 보여주자 차가 뭐 정차 중이니 뭐 블랙박스는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경찰이 이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할 때 못 본 걸로 하겠다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나는 이게 뭐 택시가 정차 중이다, 주행 중이다, 이걸 가지고 좀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논쟁을 떠나서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정신의 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수사관이 상대방, 이 피해자가 될 만한 사람이 이용구라는 것을 몰랐을 때 과연 그런 말이 나왔겠는가? 이용구라는 것을 이 법무부 차관, 이 큰 변호사, 이 사람이란 존재를 알았을 때 그렇게 몸살이기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기도 한데, 일개 수사관이 저는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윗선에 다 보고가 됐고, 그 윗선에서
이렇게 적당히 해서 빨리 내사 종결을 하자라는 이 지시가 왔으니까 이 수사관이 그렇게 한 거지, 뭔 충성심으로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윗선 경찰의 그 윗선이 어디까지가 보고가 됐고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묵살 지시가 왔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사실 경찰이 부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1월이에요.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것을 과연 경찰한테 1차 수사 종결권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남습니다. 굉장히 좀 문제다, 그렇게 되는데, 뭐 사실 뭐 택시기사분도 뭐 어떤 일정량의 금액을 받고 뭐 합의를 한 건 좋지만은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운행 중이었다 아니었다는 건데, 이 법이 개정이 돼서요,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도 사실은 특가법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특가법 대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 아니라 법조계에 보통 이제 늘상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뭐 제가 일맥상통한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건을 보고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 개미같이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살고, 이렇게 그냥 나라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려면 가서 1m 뛰기로 줄 서고, 이런 사람, 이렇게 착하게 사는 우리 소시민들에게 이런 법이 굉장히 어떠한 박탈감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감을 느낍니다. 자, 코로나 줄 서서 이렇게 우리가 검사 받고 있잖아요. 그거 제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우리 시민들 왜 지금 뭐 구속이 돼서 언젠가 또 나오겠지만 삼성의 이재용이라든가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재계의 어떤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에 날고긴다 하는 사람들은 왜 코로나 검사할 때 일반 시민들 사이에 섞여서 줄을 서가지고 이 검사를 받는 게 눈에 띄지 않나. 간혹 한두 명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제도나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의 단면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그 작년 이맘때 마스크 대란 때 약국 앞에서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산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다닌 거 본 적 있어요? 다 이것들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법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나? 지금 뭐 법무부 장관 저 일전에 추미애하고도 윤석열하고 대립각서였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나중에 뭐 자폭으로 사퇴했지만은 그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윤석열하고 싸우고 이 화해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여자들의 그런 어떤 그 집요한 그 감정 같은 걸로 맞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방금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갑시다. 이 사람이 지금 저 월성 그 원전 그 피의자가 된 그 이 앞에 그 한국수력원자력 죄송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백운규를 그 변호하고 있던 변호사 시절 얘기예요. 이날도 백운규한테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자, 보통 변호사가 여러분들 술 만취해가지고 저기 내가 변호할 사람 만나러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그 부적절한 어떤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둘이 친해서 술 한잔하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 집 가서 뭐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집 가서 자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보기엔 또 2차를 하기 위해서 불러내려고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 시간이 과연 코로나 시기에 밤 9시가 넘은 시간이고 근접이었다면 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모종의 비밀 술집이 따로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 팩트가 아니니까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궁금해하는 팩트는 택시기사가 손님이 나를 폭력을 했다라고 112에 신고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지나친 게 뭐냐면, 경찰이 출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출동을 했는데 이 차관에 대한 신변을 갖다가 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라는 거. 물론 그냥 보낼 수는 있는데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가 정가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과연 했는가? 왜 그 이후로 택시기사만 소환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가? 물론 이 이용구한테도 통지가 갔죠. 경찰서로 와서 좀 조사를 받으라. 쌩 깠어요. 왜 쌩 깠는지 아세요? 캥겨서 그래요. 왜 캥기는지 아세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 경찰서로 출두하라 그러면 왠지 내가 무슨 범인 된 것 같고 이거 큰일 났나 보다라고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안 가. 나중에 뭐 서면으로 보낼게.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게 경찰서에 이렇게 출두할 일이 피의자로, 이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 뭐 누명을 쓸지 모르겠지만, 난 경찰서 출두 안 할 거야. 그냥 나 서면으로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그 시간 조율하는데 굉장히 애먹일 거예요. 이 보통 이 서민들은 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사 종교를 한 거는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뭐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경찰이 뻥을 쳤고, 블랙박스가 나타나자 못 본 걸로 하겠다고 이 경찰로서 도저히 하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뒤늦게 이용구 폭행 부실수사 진상조사단을 꾸몄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평범한 사건의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야 할 일입니까 이게? 진상조사단까지 꾸릴 정도로 얼마나 부실하고 이게 못된 사건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번집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택시기사를 이렇게 폭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야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끌고 갈 힘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 3일 안에 저는 뭐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뭐 벌금을 엄청나게 물겠죠. 내 벌금을 못 물면,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 물면 노역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또 들여다볼 건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용구예요. 하여튼 지금은 차관이 돼서 변호사직을 이제 내려놨지만, 그래서 사실은 백운규 같은 사람은 지금 이용구한테 나 좀 살려줘 해야 되는 입장에, 이용구가 지금 어찌됐든 차관이 됐어요. 차관이. 그러면 지금 백운규 입장에서는 약간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변호로 맡은 그런 세력이 이 나라의 차관이 됐으니 나를 갖다가 더 보호할 수 있는 막이 하나 더 생겼다고 이제 할 것이고, 문제는 이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이 백운규를 지금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용구가 또 윤석열을 때릴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그 징계 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용구예요. 즉 뭐냐면, 윤석열은 백운규를 때려잡을 위치에 있고, 갑자기 이용구가 나타났는데 이용구가 윤석열을 때려잡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와 윤석열은 대립관계예요. 대립관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런데 이용구를 지금 누가 땡겼어요? 청와대가 땡겼어요. 그러면 청와대의 심중은 뭐냐면, 일단 윤석열을 때려 잡아라 라는 심중이 좀 가고, 의중이 좀 가고요. 산업통상부 장관
이전에, 그러니까 전에 이 백장 장관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악어와 악어새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난 이 싸움이 단순히 뭐 택시기사 폭행,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나중에 오게티로 이 나라 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어젠가 그젠가 이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신호대기 중에 양보 안 했다고 해서 옆에 그 승용차가,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폭스바겐으로 추정이 되는데, 평생 화물은 트럭이나 몰고 살아라 하면서 전치 6주를 갖다가 갈긴 거예요. 저는 일단은 결론을 말하자면 이 사람은 구속이 됐어요. 일단 신변이 일단 유치장으로 넘어갔고, 이제 나중에 뭐 보석금을 주고 나오던 또 변호인을 사든 하겠지만, 법의 해석은 그래요. 이게 뭐 위험한 곳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뭐 구속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또 이 사건을 남들이 이렇게만 이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는 법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때, 저는 이 바로 앞전을 좀 생각해 봅니다. 평생 트럭이나 몰면서 살아라 하고 이 팼단 말이에요. 자, 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있는 이 피의자와 트럭을 모는 피해자, 자, 직업의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렇게 이 무시하는 발언을 한 이 이면에는 에휴 트럭기사 새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일꾼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법치주의, 또 뭐 어떤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려면은 이 인간의 됨됨이부터, 이 인성부터 우리가 좀 교육을 시켜 나가야 돼요. 이 좀 이렇게 번외이지만,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목을 제대로 이수를 못한 채 지금 한 학년이 뛰었어요. 인성교육이 이 학교에 과연 있어요 없어요? 게다가 이 수능 위주, 대입 위주가 되면서부터 인성교육은 사실 시험에는 없잖아. 그죠? 그러기에 이 인성교육이 무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거의 애들이 또 외아들 외동딸이란 말이야. 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장재원 아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저는 번외지만 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저는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자자자자자, 어차피 이 내용은 이제 갖고, 우리가 그 운전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그 얍삽한 놈들이 있어요. 막 1m도 안 남았는데 막 칼치기 들어왔다가 칼치기해서 뭐 절로 가고, 나는 그래도 아유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했는데 이 새끼는 가다가 다른 차 양보 존나게 안 해주고, 아니면은 나들목길에서 저 3차선으로 와서 4차선으로 깜빡이 켜고 이 3차선 통행마저 이렇게 막는 이런 얍삽이 놈들, 또는 추월 차선이 왼쪽 차선이 아니면 왼쪽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꼭 오른쪽 그 차선으로 칵 치고 들어와가지고 자전거 치고 오토바이 치는 놈들. 나는 이 운전면허 시험에도 인성 시험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또 정치인, 뭐 회사 면접, 공무원 이런 거에도 다 인성 면접을 봐야 되지 않나. 이 인성 면접은 우리가 뭐 필기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돌발 퀴즈처럼 연기자나 제3의 인물을 시켜가지고 어떤 상황 설정을, 미션을 해보고 이 사람이 그 미션에 대해서 진짜 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할머니가 뭐 자빠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쌩 까고 지나가느냐, 들어줬느냐, 이런 아주 그냥 소소한 그런 인성 테스트를 꼭 해가지고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렸으면 해요. 얼마 전에도 경기도 공무원 그 임용시험에 합격한 놈이 일베에서 개질했던 것, 여성 하여튼 뭐 비하하고 뭐하고 하여튼 원조 성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검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은. 자, 일단 그 말이 굉장히 길었네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간만에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요즘 사실 저도 바빠요.
없는 시간 내서 이렇게 까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한마디 던짐으로써 해서 저 까피디 새끼 말이 맞았다 틀렸다를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던진 쏘아 올린 그 화살 중에서 이거는 정말 그 참고할 만하다 라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국민의식을 가져가지고 이 정치 경제인들 그 인성 안 된 놈들이 얘네들은 그냥 밀어붙이면 다 따라오는 순종 같은 놈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길 바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간만에 제가 세상 까기 방송을 찍었습니다. 또 주제가 나타나면 제가 뭐 매일 찍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종종 까겠습니다. 이상 까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